예제로 배우는 플로와이즈, 인터미디엇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재는 이론 강의가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데모 13종을 직접 임포트하고 변형하며 에이전트 플로우 V2 패턴을 손으로 익히는 실습 중심 과정입니다. 모든 예제는 외부 LLM 없이 사내 로컬 모델 하나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재가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완성된 13개의 실제 플로우를 분해하고 재조립합니다. 베이직이 노드 하나하나의 사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노드들이 동작하는 제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룹니다. 반대로 설치, 크리덴셜스 등록, 헬로 월드 같은 선수 항목은 재설명하지 않고 베이직 과정으로 넘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예제가 외부 LLM 없이 사내 로컬 모델 젬마만으로 재현되도록 재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룰 13개 데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눈에 보겠습니다. 13개 데모는 난이도 순으로 4개 티어에 쌓여 있습니다. 티어 1은 단일 파이프라인과 출력 제어, 티어 2는 외부 자원 연동, 티어 3은 흐름 제어, 티어 4는 멀티 에이전트 협업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장 번호와 데모 파일 번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장 번호는 학습 난이도 순서이고 파일명 01부터 13은 마켓플레이스 원본 순서입니다. 그래서 1장이 가장 단순한 12번 트랜스레이터로 시작합니다. 이 4개 티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앞 단계 위에 세 개념을 한 겹씩 얻는 누적 구조입니다. 티어 1은 스타트와 LLM 골격에 출력 통제와 라그를 얻는 워밍업입니다. 티어 2에서는 결정적 도구, 즉 API와 채널과 DB를 연결합니다. 티어 3에서 반복과 사람 개입, 상태 관리로 흐름을 통제하고 마지막 티어 4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각 층은 아래층의 노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멀티 에이전트까지 도달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13개 데모가 공유하는 공통 준비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로컬 모델 크리덴셜을 단 한 개만 등록하면 13개 데모가 모두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데모의 제이슨을 임포트하고 도큐먼트 스토어 연결과 플로우 스테이트 키 선언을 점검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3가지는 미리 알아두세요. 도큐먼트 스토어가 비어있는 경우, 플로우 스테이트 키를 스타트에서 선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젬마 모델이 채널 토큰을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는 뒤 장들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티어, 단일 파이프라인과 출력 제어부터 시작합니다. 티어 1은 워밍업 구간입니다. 스타트에서 LLM으로 이어지는 가장 단순한 골격 위에 출력을 제이슨으로 통제하는 법과 외부 지식을 검색하는 라그를 한 겹씩 얹습니다. 새 부담이 거의 없으니 노드 하나하나의 동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은 가장 단순한 예제,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번역기입니다. 이 데모는 스타트와 LLM, 단 2 노드로 이루어진 최소 구성입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만 반환하라는 역할을 지정하고 유저 프롬프트의 중괄호, 퀘스천 변수로 사용자 입력을 주입합니다. 템퍼러처는 0.2로 낮춰 일관된 번역을 얻고 이네이블 메모리는 펄스로 매 요청을 독립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결과를 플로우 스테이트 인풋에 저장합니다. 실제로 실행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입력하면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영어 번역이 나오고 시스템 프롬프트 지시대로 부연 설명 없이 영어만 반환됩니다. 정리하면 역할 지정은 시스템 프롬프트, 입력 주입은 퀘스천, 일관성은 템퍼러처 0.2,
독립 처리는 메모리 펄스, 출력 저장은 플로우 스테이트입니다. 8노드짜리 11번 슈퍼바이저와 비교하면 단일 LLM 하나로도 충분한 작업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만 바꾸면 요약이나 분류로도 응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LLM의 출력을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틀에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스트럭처드 아웃풋은 LLM 출력을 제이슨 스키마로 강제하는 패턴입니다. 일반 응답은 자유 형식이라 파싱이 필요하지만 스트럭처드 아웃풋은 스키마를 강제하므로 파싱 없이 DB나 API에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식당 리뷰 분석기는 7개 필드를 정의하는데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제이슨 어레이 타입의 에디셔널 프로퍼티즈 버그를 피하려고 각 필드를 개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미언급 정보는 널로, 정성 표현은 1에서 5 점수로 환산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유 형식 리뷰를 넣었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봉골레 맛있었지만 비쌌다는 리뷰가 테이스트 5, 프라이스 2 같은 정형 제이슨으로 변환됩니다. 텍스트 뉘앙스가 수치로 바뀌고 리뷰에 없는 정보는 자동으로 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유 텍스트 한 줄 없이 정의된 7필드만 담은 순수 제이슨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패턴은 식당 리뷰뿐 아니라 채용 공고 파싱, 상품 정보 추출, 문의 분류처럼 비정형 텍스트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야 하는 모든 곳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외부 지식을 검색해 답하는 라그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심플 라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에이전트의 난리지 항목에 도큐먼트 스토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라그가 완성됩니다. 일반 LLM은 학습 지식만 쓰지만 라그는 사내 문서를 근거로 답하고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Q&A 에이전트 내부는 질문을 임베딩으로 바꾸고 유사 청크를 검색해 컨텍스트로 조합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답을 생성합니다. 리턴 소스 도큐먼트를 켜서 근거를 함께 주고 템퍼러처 0.3과 시스템 프롬프트로 환각을 막습니다. 실제 백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AIGC 산업별 도입 전략을 물으면 백서를 검색해 제조, 금융, 공공, 개발 분야의 활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답변 하단에는 근거가 된 백서 원문 조각이 칩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백서에 정확히 일치하는 섹션이 없을 때 지어내지 않고 별도 섹션은 없으나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고 정직하게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그의 핵심 장점입니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면 7장의 에이전틱 라그처럼 평가와 재검색을 추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 티어로 넘어갑니다. 이제 LLM을 외부 시스템과 연결합니다. 티어 2부터는 LLM 혼자가 아니라 LLM의 결정적 도구를 붙입니다. API, 메신저 채널, 데이터베이스가 그 대상이고 커스텀 펑션으로 코드를 확장하는 첫 경험도 여기서 합니다. 이번 장은 자연어 명명을 실제 REST API 호출로 바꾸는 에이전트입니다. 핵심은 오픈 API 툴킷입니다. 패스토어 야물 명세 한 벌만 있으면 사용자가 엔드포인트나 메서드를 몰라도 자연어만으로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초코 등록해줘는 create pet, 목록 보여줘는 get patch로 자동 매핑됩니다. 참고로 리퀘스트 툴을 직접 구성하면 UI 에디터가 제이슨 본문에 HTML 태그를 끼워 넣는 버그가 있어서 LLM이 본문을 생성하는 오픈 API 툴킷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등록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강아지 초코를 등록해줘가 create pet post 호출로 변환되고 목 API가 실제로 저장하면서 ID 9를 반환합니다.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같은 가짜 목과 달리 영속 저장이라 이어서 조회, 수정, 삭제까지 진짜 크러드가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의 영속성,
야물 경로와 백엔드 경로 불일치로 인한 404, UI 에디터 버그, 그리고 에이전트 뒤에 고정 형식 노드를 붙일 때의 타입 충돌입니다. 운영에서는 반드시 API 키나 토큰 인증을 추가하세요. 이번 장은 AI 답변을 사내 메신저로 자동 발송하는 도구 연동입니다. 이 데모의 핵심은 LLM 출력과 외부 도구 호출의 결합입니다. 제너럴 에이전트가 답변을 만들면 툴 노드가 그 출력을 슬랙 MCP로 발송하고 다이렉트 리플라이가 채팅창에도 응답하며 그래프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배울 기술은 노드 ID 멘션입니다. 중괄호 LLM 에이전트 플로우 0처럼 이전 노드의 출력을 도구의 텍스트 인자에 그대로 꽂습니다. 참고로 이 배포본은 원본의 다채널 브로드캐스트를 슬랙 단일 연동으로 단순화한 버전입니다. 빌드 알림을 작성해 발송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빌드가 머지됐어. 팀에 알림 메시지 작성해줘. 라고 하면 제너럴 에이전트가 알림 메시지를 만들고 그 출력이 멘션을 통해 슬랙으로 전달된 뒤 채팅창에도 출력됩니다. 4노드가 모두 정상 실행됩니다. 실제 사내 채널로 보내려면 채널 언더스코어 아이디가 예시값이므로 실제 채널 아이디로 교체해야 합니다. 12장 트랜슬레이터와 비교하면 외부 도구 연동과 노드 멘션이 새로 추가된 학습 포인트입니다. 팀즈를 추가하고 병렬 분기하면 원본 브로드캐스트 구조로 확장됩니다. 이번 장은 티어 2의 정점, 자연어를 SQL로 바꾸는 NL2 SQL 에이전트입니다. 이 데모는 오라클 스키마를 직접 읽어 SQL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실행하고, 오류가 나면 스스로 교정합니다. 14개 노드로 구성되며 재생성 루프가 2개 있습니다. 흐름은 질문 유형 확인, DB 스키마 조회, SQL 생성, 검증, 실행, 결과 확인, 응답 순입니다. 안전장치가 핵심인데 셀렉트 외의 쿼리는 차단해 데이터 변경을 막습니다. 온도 전략도 흥미로운데 생성과 검증은 0.1로 정확하게, 재생성과 결과 확인은 0.9로 다양하게 둡니다. 주문이 가장 많은 상품 탑 5를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어 질문 한 줄로 join, group by, 정렬, 그리고 오라클 전용 patch first or rows only가 포함된 정확한 SQL이 자동 생성됩니다. 문법 검증과 실행 결과 확인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 재생성 루프 없이 한 번의 결과가 나옵니다. 8장 심플 라그와 비교하면 지식 소스가 벡터 DB에서 관계형 DB로 바뀌었고 핵심 동작이 문서 검색에서 SQL 생성, 검증, 실행으로 바뀌었으며 노드 수도 2개에서 14개로 늘었습니다. 컨디션 에이전트와 커스텀 펑션과 루프를 조합한 대표적인 자가 교정형 워크플로우입니다. 세 번째 티어, 실행 흐름을 동적으로 통제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티어 3에서는 LLM 분기, 반복, 사람 개입을 다룹니다. 특히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도는 루프, 즉 while과 배열 길이만큼 도는 이터레이션, 즉 포위치의 차이를 7장과 8장에서 명확히 대비하며 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일반 라그를 한 단계 똑똑하게 만든 에이전틱 라그입니다. 차이는 LLM을 판단자로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라그는 항상 검색하고 결과를 그대로 쓰지만 에이전틱 라그는 검색이 필요한지 LLM이 판단하고 검색 결과가 적절한지도 LLM이 평가합니다. 부적절하면 키워드를 바꿔 자동으로 재검색합니다. 오른쪽 사이클을 보면 제너레이트 쿼리, 리트리버, 체크 녹스, 리제너레이트가 최대 3회 돌며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잡담은 검색 없이 응답해 비용도 아낍니다. 실제 캔버스 구성을 보면 컨디션 에이전트 2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컨디션 에이전트는 질문을 영화 관련과 일반으로 분류하는 1차 라우터이고 두 번째는 검색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2차 라우터입니다. 데이터는 2개의 플로우 스테이트 키로 흐릅니다. 쿼리는 검색 쿼리,
도큐먼트는 검색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키를 반드시 스타트 노드에 미리 등록해야 다른 노드의 드롭다운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루프는 최대 3회로 제한해 무한 루프를 막습니다. SF 영화 추천해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무비 릴레이티드로 분류되고 검색 결과가 릴러번트로 평가되어 재검색 없이 한 번에 응답합니다. 인셉션과 매드맥스를 감독, 장르, 줄거리, 추천 이유와 함께 큐레이션합니다. 정리하면 동적 나우팅은 컨디션 에이전트 2개, 검색은 리트리버, 상태 공유는 플로우 스테이트, 자가 교정은 리제너레이트와 루프, 비용 최적화는 무관 질문 스킵입니다. 이 패턴은 문서 Q&A, 고객 지원처럼 검색 품질이 들쭉날쭉한 모든 라그에 응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7장의 루프와 짝을 이루는 이터레이션을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루프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도는 while이고 이터레이션은 배열 길이만큼 도는 for입니다. 토론 시뮬레이터는 1, 2, 3 배열로 찬성과 반대를 3라운드 자동 반복합니다. 이터레이션은 별도 루프 로직 없이 n회 실행되고 매 반복 결과를 플로우 스테이트에 누적합니다. 반복 횟수가 배열 길이로 명시되는 게 직관적입니다. 토픽, 라운드, 프로 아기먼츠, 콘 아기먼츠 같은 변수가 라운드 간 컨텍스트를 잇습니다. 구성은 이터레이션 블럭 안에 찬성과 반대, LLM이 들어있고 끝에 결론, 에이전트가 붙습니다. 찬성 에이전트는 직전 반대 논거를 참고해 반박하고 반대 에이전트는 찬성 논거와 학습자 발언을 평가합니다. 이 사이클이 3라운드 돌면 결론 에이전트가 요약, 우수 논거, 학습, 평가, 판정을 종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 제이스는 스타트에 플로우 스테이트가 비어 있고 업데이트 키도 비어 있어서 논거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올바로 동작시키려면 스타트의 상태 변수를 초기화하고 찬성과 반대 에이전트의 업데이트 키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행하면 5개 노드가 모두 도는데 결과는 설정에 따라 갈립니다. 토론 주제를 입력하면 스타트, 이터레이션, 결론, 에이전트까지 정상 실행됩니다. 하지만 실측 결과, 플로우 스테이트가 미초기화되어 있으면 논거가 누적되지 않아 결론 에이전트가 판정 대신 일반적인 토론 진행 안내문만 만듭니다. 소스 문서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테이트를 제대로 초기화하면 비로소 요약과 우수 논거와 판정이 담긴 토론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패턴은 N단계 검수나 다회차 리뷰처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작업에 응용됩니다. 이번 장은 자동화 중간에 사람의 승인을 끼워 넣는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HITL의 핵심은 AI 초안을 사람이 확인한 뒤에만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 즉 발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발송 전 검토로 오발송을 막고 거부 시 피드백 루프로 재작성하며 작성은 자동이지만 발송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받은 이메일을 폼으로 입력하면 AI가 답장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프로시드 또는 리젝트를 선택합니다. 효율과 안전의 균형이 이 패턴의 가치입니다. 구상은 7개 노드로 휴먼 인풋을 기준으로 2갈래로 나뉩니다. 스타트는 폼 인풋으로 제목, 본문, 발신자를 구조화 입력받습니다. 이메일 리플라이 에이전트가 초안을 만들고 휴먼 인풋이 프로시드와 리젝트로 분기합니다. 승인하면 LLM이 제목과 본문을 제이슨으로 정제하고 커스텀 펑션이 한글 제목을 RFC 2047 방식으로 인코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UTF-8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는데 이게 한글 제목이 깨지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거부하면 루프가 최대 3회 재작성으로 돌려보냅니다. 플로우 스테이트 서브젝트, 바디,
인코디드 서브젝트는 스타트에 사전 선언합니다. 실행하면 AI 초안과 함께 승인 버튼이 나타납니다. 폼 입력 후 AI가 정중한 비즈니스 답장을 만들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피드백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프로시드, 리젝트 버튼이 나옵니다. 발송 전 사람 승인 지점이 의도대로 노출됩니다. 실측에서 주의할 점은 프로시드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로컬 분류기가 피드백으로 오인해 루프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 모델로 교체하거나 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면 안정화됩니다. 또한 발송 노드는 실제 지메일이 아닌 덤이라 외부로 메일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티어, 여러 에이전트를 협업시키는 단계입니다. 티어 4는 앞 티어의 모든 노드를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단방향 라우팅에서 시작해 감독자가 작업을 배정하고 반복 토론으로 종합하고 마지막에는 작업을 분해해 병렬 조사하는 캡스톤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장은 고객 문의를 적합한 팀으로 자동 배정하는 핸드오프입니다. 컨디션 에이전트 하나가 LLM으로 문맥을 이해해 기술 지원, 마케팅, 세일즈 중 적합한 팀으로 라우팅합니다. 핵심은 단방향이라는 점입니다. 7장의 루프와 달리 한 번 둔기하면 되돌아오지 않아 응답이 빠릅니다. 각 팀 에이전트는 고유한 페르소나와 응대 절차, 에스컬레이션 기준을 가집니다. 일반 컨디션 노드가 키워드 규칙으로 분기하는 것과 달리 컨디션 에이전트는 복합 문의도 핵심 의도로 분류합니다. 모호하면 기술 지원팀이 기본값입니다. 설치 중 오류가 발생합니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디션 에이전트가 설치와 오류 문맥을 기술 지원팀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기술 지원팀 에이전트가 공감, 정보 요청, 원인 진단, 해결 단계, 처리 시간, 관리 번호까지 6단계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한번 핸드오프 된 뒤 루프 없이 응대를 완료하는 단방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에이전틱 라그와 비교하면 분기 노드가 2개에서 하나로 줄고 루프가 사라졌으며 가치가 검색 자가 규정에서 전문팀 자동 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티켓 분류나 문의 라우팅에 응용됩니다. 이번 장은 관리자가 전문가들에게 작업을 배분하는 슈퍼바이저 패턴입니다. 단일 에이전트가 모든 일을 하는 대신 슈퍼바이저 한 명이 전문가 여러 명에게 작업을 나눕니다. 품질은 관리자가 재검토하고 확장은 전문가 노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슈퍼바이저 LLM은 다음 작업자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피니시 중 한 단어로 결정합니다. 인프라 문제는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은 디벨로퍼로 갑니다. 핵심 팁은 컨디션 노드에서 이퀄이 아니라 컨테인즈를 쓴다는 것입니다. 로컬 LLM이 한 단어 외에 부연 설명을 붙여도 견고하게 분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을 보면 슈퍼바이저와 워커 사이에 재검토 루프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넥스트 상태의 작업자를 기록하면 체크 넥스트 워커가 컨테인즈로 비교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디벨로퍼로 분기합니다. 전문가가 작업을 마치면 루프가 다시 슈퍼바이저로 돌려보내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재판단합니다. 각 루프는 최대 5회입니다. 슈퍼바이저가 피니시로 판단하면 제너레이트 파이널 앤서가 전체 작업을 종합한 마크다운 보고서를 만듭니다. 전문가 결과는 공유 메모리에 자동 저장되어 슈퍼바이저와 파이널 앤서가 참조합니다. 고 언어로 HTTP 서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이를 개발 작업으로 인식해 디벨로퍼로 배정하고 디벨로퍼가 작업을 마치면 루프로 복귀해 슈퍼바이저가 피니시를 판단합니다. 결과물은 단순 예제가 아니라 타임아웃, 그레이스풀 셧다운, 서브먹스까지 고려한 실무 수준 가이드입니다. 요구대로 설명은 한국어, 코드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9장 SQL 에이전트와 비교하면 단일 파이프라인이 관리자와 다수 전문가 구조로 바뀌었고 루프 목적이 쿼리 규정에서 전문가 재작업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를 늘려 능력을 확장하는 멀티 에이전트의 기본형입니다.
이번 장은 두 에이전트가 토론하며 백서를 써내는 멀티 에이전트 딥 리서치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는 서로 다른 관점의 AI가 순차로 논쟁하며 더 깊은 분석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 알파는 연구하고 지지하며 에이전트 베타는 비판하고 대안을 냅니다. 네 가지 특징은 다각적 분석, 오류 규정, 반복 심화, 그리고 자동 문서화입니다. 토론 깊이는 체크 이터레이션 노드의 조건 값으로 조절하는데 누적 메시지 7개 이하면 3라운드, 11개 이하면 5라운드입니다. 초기 입력 1개에 매 반복 알파와 베타가 2개씩 더해지는 계산입니다. 8개 노드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픽, 리파이너가 모호한 주제를 연구 질문으로 정제하면 알파와 베타가 웹 스크레이퍼 툴로 자료를 모으며 토론합니다. 체크 이터레이션과 반복 여부를 판단하고 루프가 최대 5회 돌립니다. 토론이 끝나면 코리안 화이트 페이퍼 제너레이터가 전체 대화를 8개 섹션 백서로 변환합니다. 제목, 요약, 서론, 본론, 종합 통찰, 시사점, 결론, 참고 출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싱킹 토큰 클리너가 자바스크립트로 젬마의 사고 토큰을 제거합니다. 플로우 스테이트 대신 공유 대화 메모리에 발언을 누적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의 한계를 연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의 가설과 베타의 반박이 종합되어 8개 섹션을 모두 갖춘 한국어 백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리고 싱킹 토큰 클리너 덕분에 최종 출력에는 사고 토큰 없이 순수 백서만 남습니다. 한 가지 실측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주제는 웹 스크레이퍼가 160만 토큰을 모아 컨텍스트 6만 5천을 초과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은 주제를 좁히거나 스크래핑 페이지와 깊이를 줄이거나 더 큰 컨텍스트 모델을 쓰는 것입니다. 웹 스크래핑과 반복 때문에 실행에 수분 이상 걸립니다. 이번 마지막 장은 교재 전체를 종합하는 캡스톤, 여행 계획 봇입니다. 플래너 서브 에이전트 패턴은 복잡한 요청을 작은 미션으로 분해하고 전문 서브 에이전트가 각 미션을 수행한 뒤 라이터가 종합하고 품질 검증으로 마무리합니다. 플래너가 여행 요청을 항공, 숙소, 날씨, 활동, 4개 미션으로 자동 분해하면 서브 에이전트 노드 하나를 이터레이션으로 미션 수만큼 재사용합니다. 5가지 특징은 자동 미션 분해, 재사용 서브 에이전트, 제이슨 파이프라인, AI 품질 검증, 그리고 빠른 최종 응답입니다. 앞티어에서 배운 노드를 거의 다 동원합니다. 9개 노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플래너가 4개, 미션을 제이슨 배열로 만들면 제이슨 익스트랙터가 순수 제이슨만 추출해 정제합니다. 이터레이션이 배열을 순회하며 서브 에이전트에게 미션을 하나씩 전달하고 라이터 에이전트가 결과를 종합합니다. 모어 서브 에이전트라는 컨디션 에이전트가 완성도를 의미 기반으로 판단해서 충분하면 다이렉트 리플라이로 즉시 출력하고 부족하면 루프로 최대 2회 재조사합니다. 플로우 스테이트 앤서스는 미션 배열, 바인딩스는 종합 결과입니다. 라이터는 complete 또는 need underscore, more underscore research 태그를 붙여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도쿄 3박 4일 여행 계획을 입력해 마무리 시연을 하겠습니다. 약 90초 만에 미션 분해, 4개 서브 에이전트 조사, 종합, 품질 검증, 보고서 출력까지 완료됩니다. 결과는 개요, 항공, 숙소, 날씨, 일정, 비용, 팁 7개 섹션을 갖춘 완성형 가이드입니다. 라이터가 5개 항목을 모두 채우고 컴플리트 태그를 출력하니 컨디션 에이전트가 재조사 없이 즉시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데모를 종합하면 01은 검색 자가 규정, 02는 팀 배정, 04는 반복 토론, 04는 작업 분해입니다. 이 캡스톤 패턴은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RFP 작성처럼 분해 후 종합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응용됩니다. 지금까지 본 13개 데모를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표는 각 장이 어떤 데모이고 대표 패턴은 무엇이며 핵심 노드와 선수학습이 무엇인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1장 단일 LLM부터 13장 플래너 서브 에이전트까지 패턴이 점점 복잡해지는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각 장의 개념 근거는 한글 번역본 튜토리얼즈 _kr에 해당 장을 인용하니 더 깊이 알고 싶은 패턴이 있으면 그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 한 장이 복습 체크리스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설정, 자주 막히는 곳, 그리고 다음 단계를 정리합니다. 공통 설정은 로컬 모델 크리덴셜을 1회만 등록하면 13개 데모가 공유한다는 정의입니다. 외부 API로 바꾸려면 크리덴셜과 베이스 URL만 교체하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3가지는 빈 도큐먼트 스토어, 플로우 스테이트 키미 선언, 그리고 채널 토큰 노출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완성한 데모를 다른 플로우의 도구처럼 호출하는 에이전트 as 툴, 그리고 외부 도구를 MCP로 확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직접 변형 과제로 손에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조립할 차례입니다. 오늘 13개 데모를 임포트하고 변형하고 실행하며 에이전트 플로우 V2의 핵심 패턴을 손으로 익혔습니다. 단일 LLM에서 시작해 멀티 에이전트 협업까지 노드 위에 노드를 쌓는 누적 학습을 마쳤습니다. 각 장의 직접 변형 과제를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패턴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